관광지로 유명한 강릉에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참변이 빚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에 강릉의 한 해안도로 옆 바다에서 차량 한 대가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차량 상태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 옆 바다에 지금 차량 한 대가 빠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커다란 바위들도 보이고요. 네. 지금 뒤집힌 승용차를 크레인이 바다 위로 끌어내는 모습인데요. 세상에, 지금 네. 차량 앞부분이 드러나고 있죠.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저 조수석과 운전석 부분의 파손 상태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요. 심하게 찌그러졌네요. 네. 네, 어제 새벽 6시 반쯤 물에 빠진 채 발견된 이 차량은 아하. 발견 당시 때부터 사람이 탑승해 있을 수 있겠다는 불길한 예금을 줬다고 합니다. 아하. 이 최초 신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이 새벽에 운동을 해요. 자동차 그 사고 난 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보니까 가드레인이 뚫혔어요. 그래서 넘겨다 보니까 차가 전복돼 있는데 뒤에 다이아만 두 개가 하늘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사람이 저 안에 있겠구나. 네, 저렇게 목격하신 분들도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거 정말 저 안에 운전자,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실제 이수정 교수님, 네. 저 차량에 저 당시에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5명이 저 차를 타고 있었다고 아우,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발견 당시가 6시 31분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 119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명을 구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병원에다 옮겨놓은 이후에 결국은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김보람 변호사님? 네, 숨진 5명 모두 10대였다고 해요. 아유. 그 남성 3명과 여성 3명으로 지금 신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한 명은 대학 진학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사고 당일 새벽에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이제 렌트한 다음에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저 때가 이제 새벽이었다고 해요. 요즘은 점점 이제 이 해가 일찍 떠오릅니다만, 어쨌든 6시 반이면 그래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저곳이 어떤 곳이, 일단 저 사고가 난 곳이 어떤 곳이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곳은요 강릉의 해안도로 헌화로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도로의 끝에 있는 묵호항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98년에 개통을 했고요. 바다 풍경이 좋고 또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도로가 유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또 네. 이 도로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네. 언덕도 많다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사고 차량이 이 구불구불한 이 커브 코스에서 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보시는 그 흰색 난간을 뚫고 바다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근데 장 교수님, 예. 물론 뭐 운전 미숙이었는지는 뭐 조금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저곳이 이제 저 헌화로가 뭐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뭐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6시 반쯤이면 그렇게 완전 어둡진 않고, 그리고 또 차량에 무슨 전조등도 비추고 하면은 길이 보였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화면 보시면 가드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차량이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몇 가지 원인을 좀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해안도로가 워낙 경치가 좋다 보니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드라이브 코스로 차를 몰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맞지만 아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 자체가 그렇게 네. 밖을 막 풍경을 볼 만큼 아주 환한 대낮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원인은 지금 다 사망을 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뭐 경치를 보다가 살짝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이게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네. 가드레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차량이 살짝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곳이네요, 지금. 사고가 아이고. 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걸 막아줄 가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가드레일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높이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충격이 어느 정도 이게 지지를 하느냐, 이제 그 강도가 보호 강도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곳이 워낙 이제 파도도 거세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리를 좀 하는 모양입니다. 네. 기존에는 1.2m 정도 높이의 가드레일이어서 웬만한 차량이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보호 역할이 됐었는데
한 번 보수공사를 하면서 네. 2008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왕 보수공사 하는 김에 가드레일을 조금 낮추면 사람들이 바깥 풍경을 보는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담당자들이 0.7m로 대폭 높이를 낮춥니다. 게다가 소재 자체가 이제 몇 네. 톤을 버티느냐 이 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차량이 부딪혔을 때 보호 장치를 사실상 못하는 그러니까 가드 역할을 사실상 못하는 저 강도 여러 가지가 이번 사건을 더 크게 이렇게 만든 원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분 그 현장, 사고 현장 보셨잖아요. 이 자동차가 아마 저 철제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에 그 보세요. 여기 이 장면입니다. 저 흔들거림, 바람의 흔들거림 보셨어요? 굉장히 보기에도 저 철제 난간이 차량을 지지하기 너무 약해. 보세요. 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로 일단 약하다는 게 지금 이번 사고의 또 하나의 부실 난간이 또 화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 지지대가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수정 교수님 네. 지금 경찰은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지금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뭐 가드레일이 약하긴 했다고 합니다. 네. FRP 소재라는데 이게 네. 이제 관람용으로는 좋은데 가늘어가지고 아하. 목도 안 쓸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지대가 굉장히 약하다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90도가 넘는 커브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운전이 미숙했던 게 이유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네. 지금 운전자가 뭐 5명 모두 운전자를 포함해서 다 10대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한 친구도 면허를 취득을 한 지가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어,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깜깜한 시간대에 지금 헤드라이트를 켜고 90도가 넘는 저 굴곡을 운전을 원활하게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추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허를 딴 지 불과 길어야 넉 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앞서 저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들이 다 10대라 그랬어요. 그럼 저 차량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10대들이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지금 차를 렌트한 뒤에 사고가 난 것인데요. 네. 아마 카쉐어링 업체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렌트를 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네.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이어야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이제 차를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차량에 탑승했던 5명 모두 10대였기 때문에 네. 직접 카쉐어링 업체를 통해서 차를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차를 이제 대여를 한 뒤에 그 자격이 되지 않는 당사자가 이제 운전을 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카쉐어링 업체나 뭐 렌트카 업체들 다 이제 제한이 있는데 대여를 할 때 신분 확인하거나 실제 운전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근데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카쉐어링의 허술한 대여 방식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카쉐어링, 요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카쉐어링은 분명히 차도 신청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만 참도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걸 어떻게 예약을 했을까요? 저 10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수영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뭐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회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대들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이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네. 문제는 한 사람의 지인이 22살이었다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1살 넘었고 네. 그리고는 면허 취득 1년이 넘었으니까 아. 그 사람은 회원 등록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지금 아. 마치 그 사람인 양 이제 차량을 이제 빌렸던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런 게 바로 카쉐어링 업체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국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완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대들 5명 중에서는 그러면 최명규 원장님 아무리 10대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 이번 사고로 희생됐습니다만 이 차를 빌릴 때 우리 안 돼. 야 우리 좀 위험하다. 우리 또 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릴 사람은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빌린 다음에 고속도로를 차들이 많은 시간에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누군가 말렸을 거예요.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카시어링이 이루어진 것이 네. 이 해안가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처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고가 난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아무 차가 없는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조심조심 몰면은
아무 다른 차도 없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하하.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몰 때는 굉장히 낮은 속도로 몰았을 거고요. 네. 90도 각도에서도 문제가 뭔가 하면 운전이 익숙한 분들은 그때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서 가벼운 충격으로 멈추게 되는데 네. 아마 90도 각도에서 확 속도를 내면서 꺾어서 아마 펜스를 갖다 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이번 사고로 희생된 10대 5명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